이번 시간에는 고려시대의 경호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는 918년에 태조왕건이 즉위한 후에 조선이 건국되기까지 34명의 왕이 475년간 한반도를 다스려 온 국가입니다. 통일신라는 아주 찬란한 당문화에 도취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극심했었죠. 이 틈에 왕건이 통일을 하면서 고려를 건설하게 됩니다. 고려의 역사는 어느 정도 독자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라의 제도들을 유지하는 정도였죠. 물론 개량시키고 발전시킨 모습들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경호제도는 군사행정과 같이 섞여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중앙에서는 병부가 있어서 군에 대한 모든 정권을 관장하고 있었고요. 지방에는 주영군으로 나누어져 지방장관들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궁의 경비를 맡고 있는 부대들이 있었는데 중군, 내숭건군, 순군부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고려 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8년에 건국을 하면서 초기의 제도들은 신라의 제도, 태봉의 제도를 따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당나라의 제도들을 근간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6대 성종대에 이르러서 당의 제도를 모방해서 삼성, 육부, 구사의 중앙관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지방을 12목으로 설정하고 중해관제를 일대 개혁하였으며 이것이 16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왕건의 중앙군이 있었는데 이 중앙군은 후삼국 통일의 주역이었죠. 경군이라 그래서 그 왕을 지키는 군대인데 그 수도를 지키는 군대가 되겠죠. 이것이 왕건의 그 중심적인 부대였습니다. 당시 왕건의 부대는 궁예의 병력 그리고 신라들의 장수들이 가지고 왕건에게 투항한 군대들 그리고 지방 성주들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왕건 밑으로 들어가서 왕건의 군대가 된 이런 군대들로 이루어진 것이 왕건의 군대였습니다. 왕건의 중앙군은 3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자강, 우강, 중군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 중군이 왕건의 친위군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중군은 후에 응양군, 용호군으로 통폐합됩니다. 응양군, 용호군도 왕의 친위 부대인 것이죠. 왕건은 즉위 초에 순군부의 병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순군부가 모든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부 이상으로 중요한 기구였죠. 왕건은 순군부의 최고 우두머리를 순군부령을 병부령 위에 두었습니다. 병부 이외에도 병근관이라는 직책을 두어서 병을 장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내군경이라는 일종의 부대가 있었는데, 이것은 친위군 또는 그 의장대의 역할을 했던 이런 부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는 2군 6위가 있습니다. 성종대부터 목종대에 이르기까지 고려 6대 7대 왕이 되죠. 2군 6위에 중앙군이 편성됩니다. 2군은 친위군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응양군, 용호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응양군이 용호군보다 좀 더 높은 지위를 유지했던 것이죠. 6위는 좌우위, 신우위, 흥위, 금호위, 천우위, 간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핵심이 되는 주력 부대가 좌우위, 신우위, 흥위 이렇게 세 개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력 부대가 바로 도성을 수비하고 변방을 경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금호위가 있었는데, 금호위는 당시에 경찰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호위는 비순위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비자는 경비할 때 비자, 순자는 순찰할 때 순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경비를 하고 순찰을 보는 업무, 이것이 바로 금호위가 됐던 것이죠. 천의도 그 왕을 따르는, 시종하는 업무를 했던 이런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내순건군이 있었는데요. 인종 때 고려대 17대 왕입니다. 인종 때 묘청의 날이 일어납니다. 고려의 승리의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묘청이 당시 사회가 너무 불안한 상황이었고, 서경 천도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죠. 이 묘청의 난이 일어나자 개경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도성 안에 순금사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그 18대 왕인 의종 때 와서 더 강화돼서 내금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대가 왕이 출입할 때 호종 시위를 하였던 것이죠. 호종이라는 것은 뒤따르면서, 시위라는 것은 모실시 지킬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신난 이후에
순검 제도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최씨 정권의 그 가병, 그 집안의 병사처럼 그 개인적인 그 군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이제 고려 무신 집권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 집권기의 경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도방이 있습니다. 6번 도방이 있는데요. 6번이라는 것은 번을 6번 나누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 조로 돌아가면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무신난을 일으켜서 집권했던 정중부가 있었는데 26살 된 청년 장군 경대승에게 살해됩니다. 많은 무인들이 경대승에게 적의를 품게 되었고, 경대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대 백수십 명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는데 이것을 도방이라고 합니다. 도방은 신변 보호를 하고 또 비밀 탐지나 반대 세력의 숙청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좋은 일만 한 것이 아니겠죠. 이런 고난이 주어지면은 약탈을 하기도 하고 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경대승이 젊은 나이에 병사하자 도방은 일시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정권을 잡은 최충원이 왕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적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불의의 변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방을 부활시킵니다. 기운 센 사람을 불러다가 매일 교대로 그의 집을, 수직이라는 것은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지킬 숫자, 고들 직자. 그래서 딱 서서 지키게 하는 이런 그 경비 형태입니다. 최충원이 출입할 때는 이 많은 병사들이 모두 호위하였기 때문에 그 위세가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는 6번 도방을 강화해서 내외 도방으로 확대합니다. 내도방은 최후의 집을 호위하는 것이고 외도방은 최후의 친척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도방은 최후가 집권하기 전부터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사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외 도방들은 반란군을 정벌하고 외적을 방어하고 토목공사에 동원되고 비상시에는 비상경비 업무 등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외 도방이 최의의 대해서는 최항의 아들입니다. 최의에 계승되었는데 이때는 이것을 아주 확대해서 36번으로 36개 조까지 아주 확충을 합니다.
그랬는데 집권 2년 만에 최이가 살해됩니다. 최씨 정권이 몰락하면서 이 도방이 왕권으로 일시 흡수되는 듯 하였지만은 그 후 집권을 했던 김준이나 이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이런 도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무신 정권들이 완전히 제거되면서 무신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서방입니다. 서방이라는 것은 글서자를 씁니다. 그래서 문인들로 구성된 최씨 정권의 수기 기관입니다. 수기라는 것도 경호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지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후가 당시의 문객 가운데서 이름난 선비들을 모아서 당번으로 근무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무신정권 하에서 문인들이 상당히 학대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문인들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문인들은 식견이 높아서 정치적으로 자문을 구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활용했던 것이죠. 이러면서 최씨 정권은 문무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인들은 도방을 형성하여서 최씨 정권을 지키고 문인들은 서방을 꾸려서 이 최씨 정권을 자문해주고 이랬던 것이죠. 이런 서방은 도방과 삼별초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별초, 삼별초가 있습니다. 마별초는 몽고의 영향으로 설치한 기병대입니다. 말마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말을 이용한 기병대가 됩니다. 이 마별초는 최씨 정권 몰락과 함께 해체되는 부대입니다. 이것도 최후가 자기의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몽고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대들을 본떠서 만든 조직인데 아주 기병하고 여기서 별초라는 것은 별도로 아주 뽑았다 특수부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는 아주 특수부대 요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마별초도 최씨 정권의 가병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별초는 상당히 사치스러웠다고 알려져 있고 그것은 의장대의 기능까지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최후가 조직한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어지고 여기서 신의군이 합혀여서 삼별초라고 이름되어집니다. 야별초는 원래 방범 순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은 이것은 그 삼별초가 된 후에 군사, 경찰, 형옥의 기능들을 수행했던 것이죠. 이것도 역시 친위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주로 최씨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이제 고려 후기로 넘어갑니다. 고려가 약 한 470여 년 동안 이어졌는데 200년 정도를 전기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를 이제 후기로 보통 봅니다. 건국 후 200년간 주로 문신들이 역할을 했었죠. 무신들이 지위가 낮았고 불평불만을 가지면서 무신 정권이 발생했고요. 몽고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무신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됐던 것이죠. 정치는 중방에서 정방으로 바뀌었고 정치 중심지가 충렬왕 이후에는 몽고의 압력으로 몽고식 제도로 개편되고 이때 충자를 쓰는데 이것은 그 원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거였죠. 지방제도의 근간으로서 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10도에서 이후에 8도가 됩니다. 고려 말에 와서 8도가 되고 이것이 조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순마소를 보겠습니다. 순마소는 몽고 제도에 따라서 설치한 것입니다. 도적 방비와 변방 수비를 하는 것이 그 주된 임무였죠. 충렬할 이후에는 원나라 부마국으로서 인정받았던 것이죠. 순마소도 원나라 명에 따라 가지고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원나라가 하는 명령에 어긋나면은 순마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순마소는 치안 유지를 위한 업무 외에 왕권에 봉사하고 권신들이 이용하였으며 간신배를 물리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 순마소가 충렬왕 때 순군 만호부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순군 만호부를 사람들이 흔히 순군부라고 불렀던 것이죠. 순군 만호부는 원나라 제도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은 순군부 또 순마소와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주된 임무가 방도금납니다. 도적을 방지하고 어지러운 것을 막는 것이죠. 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치안 유지 역할보다는 왕의 뜻에 거슬린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됐던 것입니다. 세력가들의 봉사하는 기관이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공민왕이 개혁을 했을 때 반원 세력을 처단하는데 이 순군부가 이력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돈에게 공민왕 때 신돈에게 권한이 넘어가자 이 순군만호부는 신돈의 개인적인 사적인 기구로 변화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사평 순위부와 성중 예마가 있습니다. 공민왕 때 사평 순위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앞에서 언급됐던 왕의 경호를 하고 왕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주로 왕실 안위와 관련된 사건들을 취급했었습니다. 순군 만호부가 사평순위부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궁중자피의 도구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시 동원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피구라는 것이 그 의장대로서 쓰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우왕 때 사평순위부에서 다시 순군만업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이것이 조선시대에 가서는 의금부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중애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특수부대의 궁시를 수기하는 특수부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변칙적으로 이런 부대들이 나타난 것이고요. 충렬왕 때 상류축 자제들로 구성되어서 왕을 경호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왕의 측근들로 구성되어서 왕의 아주 가까이서 경호하는 업무를 했던 것이죠. 상당한 교양이 필요했던 측근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중애마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부서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궁중의 군사력의 일부로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